환경 전문가 단체 연구 결과 국내 주요 제철소가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면 조기 사망자를 10,000명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순천의대 유치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순천에 의대가 생기면 경남권까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장흥군이 남북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류 가능한 10대 협력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영암과 목포, 고흥에선 주택 화재가, 여수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제철소가 탄소 중립 실현 없이 현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이면 2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면 조기 사망자를 10,000명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와 국내 기후 환경 전문 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포스코 광양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겼습니다. 먼저 세계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와 확산도를 토대로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기 사망자가 506명, 경제적 손실이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 피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세 곳 가운데 광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등을 통제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엔 30년 뒤 누적 조기 사망자가 19,000여 명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효율 등을 개선할 경우엔 누적 조기 사망자는 10,0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또한 60조 원 이상 절감됩니다.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의 경우엔 2050년까지 조기 사망자가 1,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경우 절반 가까이로 줄일 수 있습니다. 28일 이 같은 보고서 내용 발표와 제철소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철강 기업의 강화된 관리와 저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에서의 탄소 중립 계획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전남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철소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 등 빠른 공정 전환을 통한 철강 산업의 2050년 탄소 중립과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확대 및 강화된 배출량 관리를 요구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제될 것 또한 함께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재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1조 700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돼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22번째 사례로 중수본은 앞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살처분 등 선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흥군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8일 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 군수와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을 비롯해 위수미 장흥민주평통협의회장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지리적으로 서울 광화문의 정남 쪽에 위치한 장흥과 정북 쪽에 자리한 북한 중강진이 교류할 수 있게 농업과 보건의료, 스포츠 등 10대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지자체가 남북 교류 주체가 되면 환경이 변해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군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 발굴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대 설립 위치를 놓고 동서부권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토론회를 3차례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진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 동부권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지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특별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여수 을지역구 김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는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가 명시됐습니다. 의대는 순천대학교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도록 했고요. 전남 의대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의대 시설과 설비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6조에는 의대 지역 공공의료 과정 운영안이 포함되는데요. 이 과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요. 학생은 전남 의료기관에 10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순천대 의대유치 특별법은 여수 을지역구 김혜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공동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 사천지역구 하영재 의원이 참여했고요. 순천 출신의 김웅 의원과 송갑석, 이계호 등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치되면 전남과 경남 서부권까지 의료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대 유치가 전남 도민의 30년 수건 사업인 만큼 특별법에 동의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부권 의대 유치 계획을 담은 특별법에 대해서 서부권 주민들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특별법을 발의한 김혜재 의원은 이미 목포 지역구 김원희 의원과 협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 의대 유치 특별법은 현재까지 모두 3건 발의됐는데요. 먼저 지난 5월 목포 지역구 김원희 의원이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고요. 지난 8월에는 순천 지역구 소병철 의원이 의대 하나를 유치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하나씩 캠퍼스를 두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재 의원이 순천에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건데요. 김혜재 국회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김원희 의원의 목포대 설치 법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에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소명철 의원 이 법안 자체가 균형을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부권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 차원에서 동부권의 설치 법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안이 추진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추진력을 계속해서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전남의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피해 지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28일 2차 가뭄 대책 회의를 열고 단기적 가뭄 극복 방안으로 섬 지역 급수선 배치와 상수원의 물 채우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뭄 현장 상황에 맞는 용수 확보 등 대응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독거노인 병물 지원과 물관리부서 협업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겨울에도 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도민들이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민선 8기 동안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28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전남지사와 모범 운전자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전남 비전을 선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이상 줄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도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 집중관리와 교통약자 우선 배려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387명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11월 현재까지 181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은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주택 한 채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쯤 전남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가 모두 불에 타 1,5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튿날도 목포와 고흥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새벽 1시쯤 목포 산정동에선 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밤 11시쯤 고흥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에 옮겨붙어 3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27일 낮 12시 40분쯤 여수에선 화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엔 헬기 넉 대와 진화대원 35명이 투입돼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선 산불 예방을 위해 개동활동에 나선 헬기가 야산에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빌려준 건데 제작한 지 47년째를 맞는 오래된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정오 무렵 여수 돌산읍에선 1톤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도가 지난달 말까지 2달 동안 위기 가구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통장과 부녀회 등이 함께 참여해 연락 두절 가구 등 11,02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조사로 발굴한 위기 가구 2,988가구에 대해 복지급여와 생활안정자금, 생필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1,626가구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매일시장 재개장을 기념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해남사랑 상품권은 한 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 13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할인 행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상품권은 농협이나 판매 대행기관에서, 카드형은 전용 앱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여순사건 진상조사 개시 명령이 의결됐지만 업무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진상조사기획단 구성과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확보 등 절차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보중앙지원단은 불필요한 외유성 제주도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예산 사용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사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가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 접수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섬과 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7일 낮 2시 반쯤 진도군 관매도로 산행에 나섰다가 다리가 골절된 60대 관광객을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이어 낮 3시와 밤 9시쯤 관매도 일대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선원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을 배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를 기리는 기념탑이 무안군에 건립됐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6일 무안읍 성동공원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기념탑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참전 기념탑은 높이 14.6m의 주탑과 참전 용사 877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으로 구성됐습니다. 순천시의회가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벌 피해와 질병 특별 약관을 도입하고 양봉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